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기계재료의 제5장 비금속 재료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비금속 재료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15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한 파트를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출제 빈도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서 이 비금속 재료에 대한 얘기를 한 장을 만들어서 다시 한번 소개를 하게 됐습니다. 많은 내용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비금속 재료에 대한 문제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합성 수지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네, 합성 수지. 그러니까 합성 수지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영어로는 synthetic resin이라고 해가지고,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의 원료를 인공적으로 합성시켜서 얻어진 고분자 물질로 특정한 온도에서 가속성을 갖는 성질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플라스틱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죠, 그죠? 그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합성 수지로 특징을 보게 되면 가공성이 크고 성형이 아주 간단하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전기 및 절연성이 매우 좋다. 예, 그래서 전기 배선 커버를 많이 사용하고 있겠죠. 비중이 낮아 가볍고 튼튼한 특징도 있고요. 내식성 및 내산성이 좋다. 예. 투명체가 많으며 착색이 자유롭다. 색깔을 마음대로 집어넣을 수 있다는 얘기고요. 단단하나 열에는 약한 것이 단점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합성수지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 거기에 종류를 한번 알아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일반적인 성질이군요. 그래서 합성수지라는 친구는 금속보다는 기계적 성질이나 내열성 등은 떨어지지만 화학적 저항성, 전기 절연성 및 가고성이 우수해서 기계의 구조용 전기 재료 및 의식주용 재료에 주로 사용한다는 얘기죠. 일상생활에 있는 여러분들 플라스틱 재질로 가지고 있는 것들은 다 여기에 합성수지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리적 성질은 어떤 것이 있나요? 비중이 굉장히 낮네요. 비중이 1에서부터 1.5 정도이고 비중에 비해서 비강도가 상당히 높다. 강도가 높다는 얘기네요. 그죠? 아크릴 수지는 광투과열, 투명하기도 하고요. 아크릴 수지 같은 경우는 광투과열이 거의 90에서 92% 정도까지 되는 이런 독특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계적 성질로 봤을 적에는 금속 재료에 비해서는 떨어지지만 표면의 경도가 낮아서 흠집이 나기 쉽다. 이건 좀 단점에 해당이 되겠죠. 플라스틱의 단점. 또 열적인 성질을 보면 열 전도성은 금속의 100분의 1 정도로 낮고 열 전도율은 낮지만 투과열 열 팽창성은 열에 의한 늘어나는 것은 금속보다 굉장히 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열 분해 온도가 낮아서 네, 열에 좀 약한 것이 단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자, 이런 단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요 구분해 보는 거죠. 합성 수지는 고분자 폴리머라는 수지의 고리상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가소성과 온도와의 관계에 따라서 열 경화성 수지라는 친구가 있고 열 가속성 수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영어로 표현한 거 보니까 thermosetting resin이라는 게 있고 thermoplastic resin이라고 하는데 이 가소성이라는 용어하고 경화성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자 이런 얘기죠. 둘 다 이제 열에 의해서 반응에 의해 가지고 어떤 화학 물질을 만들 것인데 얘는 열을 가하면 타버리는 거죠. 열에 의해서 세팅되고 더 이상 변화가 없는 것들이고요. 열 가속성 수지는 열에 의해서 합성이 되지만 다시 열을 가하면 소성을 할 수 있는, 즉 물건을 다시 만들 수 있는, 즉 물렁물렁해진다는 얘기죠. 그런 친구들을 우리가 가소성 수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열을 가하면 다시 원위치로 되돌아간다라고 보시면 되죠. 가장 흔한 게 글루건 같은 거죠. 글루건 소재. 예. 자, 열 경화성 수지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그 특징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페놀 수지라고 있습니다. 페놀 수지, 페놀, 포멜렌티드 레진이라고 하는데요. 액체 상태로는 페인트 접착제로 주로 사용하고 있고 전기 절연체, 전화기, 핸드, 기어, 프로펠러 등에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전기 용도로는 경질이고 내열성이 우수하고 전기기구, 가정용품에 주로 사용한다. 페놀 수지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요소 수지가 있네요. 요소 수지. 페놀 수지는 요거고, 요소 수지. 착색이 용이하고 광택이 난다. 이게
지금 전구의 뭐 소켓 뭐 이 정도에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건축 재료, 일반 자파 등에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고요. 또 멜라민 수지라는 것도 있습니다. 멜라민 소지는 물에 강하고 열에 강해서 가구나 테이블, 판에 가공하는 데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릇 같은 것들이 멜라민 소지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멜라민과 포름알데미드의 반응 요소 수지보다 강도, 내수성 및 내열성이 매우 좋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여기 뭐예요? 멜라민과 포름알데히드의 반응 요소 수지보다 강도 및 내수성이 내열성이 좋다. 뭐가요? 멜라민 소지. 그러면 요소 수지라는 것은 이렇게 반응한다는 얘기죠. 멜라민과 포름알데히드의 반응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은 요소 수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네 번째, 폴리에트르 수지. 성형이 우수하고 가볍고 파상 형상판의 판재. 즉 뭐 항공기나 자동차 선박용으로도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 이런 것들이 폴리에트르 수지라고 하고, 실리콘 소리가 있습니다. 실리콘 소지. 절연성, 내열성, 내한성이 우수하고요. 전기, 절연체, 도료, 그리스 등에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죠. 요 그림은 아마 어떤 그림일까요? 이 그림은 아마 이게 비누 제작할 적에 그 틀로 사용하는 것 같아요. 예. 아무튼 이 친구들은 열에 의해서 굳기도 하지만 다시 열을 가하면 타버리는 성질을 가지고 있죠. 다시 제품을 만들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 이런 것들 열경화성 수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열가소성 수지에 해당이 되는데요. 열가소성 수지는 이와 같이 열을 가하면 다시 흐물흐물해져서 다시 물건을 만들 수 있는 성질을 우리가 thermoplastic resin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스틸렌 수지가 있습니다. 스틸렌 수지는 성형이 용이하고 투명도가 크다. 절연 재료, 광학 렌즈, 뭐 장식품 등에 사용할 수 있고, 예, 여기는 이제 파이프가 있네요. 그죠? 여기 파이프들이 이런 스틸렌 수지로 만들고 있고요. 가공성은 우수하지만 열에 약한 것이 단점이고, 석회석, 석탄, 소금 등을 원료로 사용을 하여 내산성 및 내알칼리성이 우수하다. 수도관, 건축, 자재용으로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있고요. 염화 비닐 수지가 있습니다. 가공이 용이하다. 대부분 여기 보니까 병뚜껑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용기를 담는 그릇 등에 좀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유연성이 좋고 충격에 강하다. 사출 성형이 용이하고 60도에도 경화되지 않아서 유통, 병마개 등에 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폴리에틸렌 수지가 있습니다. 유연성이 상당히 있다. 그런데 필름, 뭐 사출 성형 제품 이렇게 하는데 뭐 실리콘 같은 건가 보죠. 예, 여기 보니까 이제 실리콘 재질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폴리에틸렌 수질에 주로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죠. 접착성이 우수해서 접착제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예. 그 다음에 초산 비닐 수지, 접착성이 좋고 접착제가 좋다. 예. 또 아크릴 수지가 있네요. 네, 그림이 변화해서 네. 네, 아크릴 수지 딱딱하겠죠. 강도가 크고 투명도가 좋다. 그래서 방품 유리, 광학 렌즈 등에 주로 사용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이제 열 경화성 수지나 열 가소성 수지로 이제 표현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네, 이렇게 한번 살펴봤고요. 네, 이렇게 이 합성 수지들을 모양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세 가지의 성형 방법이 있다라는 거를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시험에 한번 나왔던 것이라서 제가 글을 만들어 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러한 수지들은 압축 성형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열 경화성 수지나 열 가소성 수지를 성형할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네요. 그죠? 네, 압축 성형. 뭐 여기다가 물건을 놓고 압축해서 틀에다 놓고 만들어내는 것. 그 다음에 사출 성형이 있는데 얘는 가소성 수지에 적합하다는 얘기죠. 열을 가하면 다시 물건을 만들 수 있을 정도의 그 물질로 변하는 것. 사출 성형이라는 것은 이게 분사시킨다는 얘기죠. 분사시켜서 만들 수 있는 거. 그래서 얘는 이제 나사식으로 돼 있어서 얘를 돌려가면서 내용물을 밀어내 가지고 틀에다가 모양을 만들어서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사출 성형이라고 하고요. 압출 성형이 있습니다. 압력을 가해서 밀어 넣는 거죠. 자,
압력을 가해서 밀어넣는 것, 이런 것들은 열 가소성 수지의 또 성형에 적합하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면 열 경화성 수지에 가장 적합한 것은 압축 성형에 해당이 될 거고요. 나머지 사출 성형이나 압출 성형 같은 경우는 열 가소성 수지에 적합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비금속 재료 시험에 대한 문제들은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데요. 문제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습니다만은 최근에 와서 좀 이쪽 비금속 재료에 대한 문제가 가끔 나타나고 있다는 것 정도에 염두에 두시고 문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거 기계 재료인데 이거는 이제 비금속 재료는 아니고요. 합금강에 대한 문제인데 지난번에 소개가 안 되어서 이쪽으로 들어온 것 같은데요. 고속도강의 대표적인 재료, 이 고속도강이라는 건 뭡니까? 어떤 그 밀링이라든지 아니면 선반이라든지 이런 거에 경도를 높여가지고 그 바이트의 재질로 공구로서 사용하는 재질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재료로 여기 18, 4, 1형이라고 불리는 것인데 이 재료의 표준 조성으로 만든 거 쓰는데 유일하게 나온 조성입니다. 고속도강에 대해서 텅스텐이 18%, 크롬이 4%, 그 다음에 바나디움이 1%, 요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번에 해당이 됐고요. 되는 거고. 자, 두 번째 나온 문제는 이제 어떤 거였냐면, 2017년도에 나왔던 것 같아요. 플라스틱으로 경화된 수지로서 수축이 적고 양호한 화학적 저항 또는 우수한 전기적 특성, 강한 물리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판재 제작, 용기 성형, 페인트, 접착제 등으로 사용되는 열경화성 수지예요. 열경화성 수지. 열경화성 수지와 열가소성 수지, 그죠? 두 가지가 있죠. 열가소성 수지와 열경화성 수지인데 이 에폭시가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에폭시는 경화제와 일단 그 물질이 두 에폭시를 가지고 섞어서 만든 건데요. 시간이 지나면 얘네들이 딱딱하게 굳어서 물건을 형성화시키는데 아주 좋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스틸렌 수지라든지 연마 비닐 수지라든지 아크릴 수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열 가속성 수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따진다 그러면은 요거는 열 가속성 수지고 열 경화성 수지이기 때문에 아마 요거를 가리키지 않을까 생각이 될 수도 있고요. 이제 뭐 여기서 그 해설을 보니까 분자 내에 에폭시기 2개 이상을 가진 수지상 물질 및 에폭시기의 중합에 의해서 생긴 열경화성 수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굽힘의 강도, 굽기 등 기계적 성질이 우수하고 경화 시에 휘발성 물질의 발생 및 부피의 수축이 없고 경화할 때는 재료면에 큰 접착력을 갖는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에폭시 수지에 이제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열 가속성 수지와 열 경화성 수지를 구분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였던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 문제는 이제 관련도에 나왔던 것 중에서 금속 재료와 대체할 수 있는 기계 재료 중에서 합성 수지의 공통된 성질이 아닌 것을 찾는 겁니다. 일단 합성 수지라는 건 플라스틱이니까 가볍겠죠. 그 다음에 비중과 강도의 비강도가 비교적 낮은 게 아니라 굉장히 높다고 아까 설명드린 것 같네, 서두에. 그죠? 예. 그 다음에 전기 저전성이 좋다. 뭐, 가공 성형이 크고 간단하다. 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강도가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2번에 해당이 되는 이런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비금속 재료에 대한 문제도 관련된 문제를 잠깐 살펴봤는데 한 두세 문제만 제가 소개가 되어 있지만은 이 외에도 문제가 몇 개 나온 게 있어요. 최근에 그런 것들은 2015년도, 14년, 16년도, 17년도에 나왔던 관련도 해설을 참고해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계 재료의 금속 합금, 그다음에 철과 강, 비철금속, 금속 재료의 실험, 비금속 재료에 대한 얘기를 살펴봤는데요. 뭐 이 기계 재료에서 보통 한 두세 문제가 정도 나오니까 가장 많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이 철과 강, 그죠? 금속과 합금과 철과 강, 요 비철금속에서 한두 문제 나올 것이고, 제4장 금속 재료 시험 및 비금속 재료는 가끔 가다 한 번씩 나오는 문제에 해당이 되니까 요 위주로 공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자동차 정비 산업기사에서 꼭 피해갈 수 없는 요소에 해당이 되죠. 기계 요소에 대한 이야기를 갖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자, 고생